게시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게 지금 마지막 작성일이 2025년 11월이잖아요. 네. 계도 기간 전에 가격들을 지금 그나마 참가격에다가 147개밖에 공시도 안 돼 있는 데다가 네. 네. 공시한 곳도 기간도 보니까 계도 기간 전에 가격들을 공시해 놓고 있어요. 네. 저 부분은 지금 저기 적혀 있는 날짜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지금 2026년 7월까지 지금 공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가보시면 저 날짜들을 다 바꿔놔서 죄송합니다. 어제 바꿨나요? 어, 제가 어제 저거 캡처 뜬 그러니까 건데. 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날짜 네. 나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하여튼 지금 예. 252개 업체가 지금 가격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격을 공시하는 업체 수도 데이터는 저희한테 제출해서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적은 데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예, 공정위가 이렇게 시장 질서를 이렇게 잘 공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결혼 서비스라든지 또는 건강 상조 등과 관련된 국민 불편 해소하는 그 역할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실제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잘 참조하셔가지고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정위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1월 12일 날 제도 시행하고 6개월 동안 계도 기간 걸쳐서 올해 5월 1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저 기사 한번 보시면요. 저 스드메 가격을 왜 공개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대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1억에 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게 6월 11일자 기사거든요. 네. 이미 시행된 이후에 계도 기간도 지나고 거기 보면 스드메 가격을 왜 공개하냐? 과태료 1억, 비웃는 결혼업체 92%에 달해.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저 기사 내용 보면 총 결혼업체가 한 2,000개 되는데 그 중에 147개 정도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실제로 그 공정위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예식장이나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가격 공개를 얼마나 했고 네. 몇 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570여 개 결혼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게 2,000개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단 그것도 작은 것 같은데 예. 뭐 현황 있죠? 네. 공개 의무 대상 업체 수는 몇 곳이고 실제 이행 업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계도 기간은 이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안내하고 점검 시스템 정비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이미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저렇고 있다라는 네.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 서비스 주요 정보를 이제 거기다가 그 공시를 하는데 게시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게 지금 마지막 작성일이 2025년 11월이잖아요. 네. 계도 기간 전에 가격들을 지금 그나마 참가격에다가 147개밖에 공시도 안 돼 있는 데다가 네. 공시한 곳도 기간도 보니까 계도 기간 전에 가격들을 공시해 놓고 있어요. 저 부분은 지금 저기 적혀 있는 날짜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지금 2026년 7월까지 지금 공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가보시면 저 날짜들을 다 바꿔놔서 죄송합니다. 어제 바꿨나요? 어, 제가 어제 저거 캡처 뜬 그러니까 건데. 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날짜 네. 나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하여튼 지금 예. 252개 업체가 지금 가격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격을 공시하는 업체 수도 데이터는 저희한테 제출해서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것 적은 데다가 맞습니다. 가격의 그를 저희 또 올려놓는 그 시기도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놔야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거를 보면은 저기 스드메가 이제 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약자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지역별 평균 가격만 나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 업체 견적 비교가 어렵습니다. 또 네. 그것도 좀 개선할 항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것도 공정위에서 그동안 계도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이거를 챙기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웨딩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 가격은 낮춰서 계약을 유도해요. 그리고 실제 품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추가금을 붙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걸 깜깜이 비용, 깜깜이 계약. 그래서 이거를 그 고객들은 추가금 파티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네. 24년도에 약간 시정 조치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저게 바로 저 내용입니다. 시정안 발표한 내용. 사진 파일 구입비라든지 뭐 그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의 항목을 추가금이 아닌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저렇게 약간은 시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계도 기간 이후에 작성된 게시글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저희가 추가금 파티라는 검색어로 친 그 게시글의 일부거든요. 추가금 파티와 관련된 아주 많은 민원 사례들이 저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네, 예, 위원님 저기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실태조사가 아니고 점검을 4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주요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서 그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봉구 갑 김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국조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동산 감독 추진단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일단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구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애초에 이제 틀린 전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627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11호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나서 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값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뭐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말을 빌려서 세금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아주 좋은 해답들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세금은 줄이고 공급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고 이 정답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규제한다 그러고 대출도 조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공급도 뚜렷하게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국조실에 이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상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틀린 답을 계속 찾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내놓았던 보도 자료를 제가 오늘 쭉 출력을 해서 보니까 17자까지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성과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7자 동안 회의하는 동안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저희 강재섭 위원님께서 김재섭 의원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확하게 첫 번째는 공급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추진단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걸 두 가지 궁금을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부동산 추진단에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투기적 수요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대응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두 번째가 뭐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다 그래요. 지자체에서 고발하고 뭐 경찰청에서 뭐 적발해가지고 바로 경찰 송치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새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생겨서 뭐 적발 사례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고
뭐 경찰도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에 있는 가운데 발표만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좀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불법 행위를 근절해서 투기를 수요를 막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앞서서 이 실장님께서 진단하셨듯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놓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대출 쪼여놓고 부동산 규제 강화하고 보유세 올리고 이런 상황 속에 올리는데 불법 행위는 사실 그 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불법 행위 잡겠다고 여러 기관 단체들 이미 잘 하고 있는 기관 단체를 새삼 모아서 새삼 발표를 지금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상호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배경으로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 실증적으로 뭔가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 추진단을 바탕으로 감독원까지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소불위로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상황 속인데 그건 이제 현행법이랑도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불법행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고 공급과 그 나머지 투기적 수요를 잡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기관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아니, 부동산 다른- 추진단이 무엇을 더 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원래대로 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더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고 위장전입, 부정청약 그리고 기획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미 국세청도 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고 기사만 검색해도 수두룩 빽빽하게 그 각각의 부처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옥상호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공조를 했다, 사례를 논의했다. 사실 이 스터디 그룹이 아니잖아요. 스터디 그룹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 관련해서도 국토부도 관련되고 국세청도 관련되고 관세청도 관련되고 여러 기관이 관련됩니다. 이런 기관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사례도 확인하고 이름으로써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 복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